알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Concurrent Journaling for Better Scalability라는 이번 연도 페스트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기존에 이제 저널링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확장성 이슈를 개선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일단 EXT4의 저널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저널 커밋은 시리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트랜잭션 두 개가 시리얼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러닝 트랜잭션과 이제 그 커미팅 트랜잭션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고, 싱크가 들어오면 러닝 트랜잭션을 커미팅 트랜잭션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관련된 이제 블락들을 스토리지에 쓰게 됩니다. 플러시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트랜잭션이 이제 연달아서 시작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중간에 싱크가 들어와도 요놈은 첫 번째 앞선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EXT4의 저널링은 더 자세하게 브레이크다운하면 네 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코알리싱 단계입니다. 여러 개의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트랜잭션에다가 이제 모으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고요. 락커 페이지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던 파일 오퍼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새로운 파일 오퍼레이션을 더 이상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P4에 대해서 뭔가 어떤 파일 오퍼레이션이 모디파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락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락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섀도우 페이징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는 이제 DMA를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제 스토리지로 그 라이트 리퀘스트를 이제 디스패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그 러닝 트랜잭션이 그 커미팅 트랜잭션으로 이제 옮겨간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 블락이 되었던 이 P4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러닝 트랜잭션에 이제 삽입이 되게 되겠고,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기존에 이 커미팅 트랜잭션이 가지고 있었던 P3를 모디파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섀도우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 이 P3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페이지 캐치에다가 뭔가 모디파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경 내역을 새로운 러닝 트랜잭션에다가 또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준비 과정, 디스패치를 다 하게 되면 이제 DMA를 기다리는 그러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DMA를 하고 있는 페이지를 모디파이 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 파일 오퍼레이션은 블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MA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P3 같은 경우는 아까 시도 카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이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P5도 이제 새로운 이제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수행이 돼서 러닝 트랜잭션에 이제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이제 EXT4의 저널은 시리얼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파일 오퍼레이션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그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이슈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프로치가 이제 컨커런트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파일 시스템을 뭐 몇 개 이제 파티션으로 나누고 파티션마다 트랜잭션을 독립적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게끔 하거나 코어마다 트랜잭션을 동작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트랜잭션을 여러 개를 컨커런트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어프로치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멀티 스레디드 저널 커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널 커밋을 여러 단계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파이프라인으로 동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밋이 마치 그냥 여러 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S 18년도에 나온 베리어 FS는 멀티 스레디드 저널 커밋을 채용하고 있고, 이 논문도 이제 이 멀티 스레디드 저널 커밋을 사용을 해서 확장성 이슈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디드 저널 커밋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널 커밋 그런 과정을 두 개의 이제 페이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커밋 페이지와 이제 플러시 페이지로 나누게 되고요.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스레드를 독립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스레드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커밋 스레드입니다. 커밋 스레드 같은 경우는 DMA나 그런 플러시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디스패치만 해주는 그런 놈이 되겠고요. 플러시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패치했던 놈을 DMA를 기다리고 그리고 플러시 커맨드를 던져서 듀러빌리티를 보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스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트랜잭션이 두 개가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의 첫 번째 트랜잭션의 플러시가 끝나야지 다음 트랜잭션이 시작이 됐는데 이 멀티 스레디드 저널 커밋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면서 이제 그러한 스루풋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멀티 스레디드 저널 커밋을 쓰더라도 확장성 이슈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테스트로 여러 이제 워크로드를 가지고 확장성, 스레드를 늘려가면서 스루풋을 잰 이 결과인데요. 일단 바멜 쉐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쉐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디렉토리를 공유하는 거고 스플릿은 하나의 스레드가 각자 다른 각기 다른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보통 패리어 FS 같은 경우는 그 저널 커밋을 패러럴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 이제 성능이 뭐 20%, 60%까지 좋아지지만 이 바멜 쉐어드에서는 좋아지지 않는 스레드가 늘어나도 성능이 좋아지지 않고 ext4보다도 성능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이 트랜잭션 컨플릭트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MA 하고 있는 그 페이지에 대해서 뭔가 어떤 파일 오퍼레이션이 그 페이지를 모디파이 할 때는 이 블락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트랜잭션 컨플릭이라고 논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일 오퍼레이션이 블락이 되면 그만큼 이제 뭐 CPU가 놀게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베리어 FS와 ext4의 트랜잭션 당 컨플릭트 카운트를 보여준 건데요. 베리어 FS가 ext4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자명한 게 ext4 같은 경우는 뭐 커미팅 그 트랜잭션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이제 이 베리어 FS는 커미팅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컴플릭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는 이 트랜잭션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ext4의 그런 그 F싱크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흰색 그 블락이 락 레이턴시를 듭니다. 그래서 ext4 같은 경우는 이제 락커 레이턴시가 매우 낮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이유가 이제 ext4 같은 경우는 락커 스테이트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커미팅 그 트랜잭션이 끝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컨플릭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베리어 FS 같은 경우는 이제 락 스테이트가 레이턴시 비중이 매우 크게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그 베리어 FS 같은 경우는 락트 스테이트로 이동을 할 때 이제 이미 동작하고 있는 저널 커밋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트랜잭션 1이 이제 커미팅을 하고 있을 때 트랜잭션 2가 이제 F싱크가 와서 락트 스테이트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컨플릭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위에 TX1이 커미팅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락트 스테이트가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락트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새로운 파일 오퍼레이션을 받지 못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커밋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도 받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 레이턴시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코얼리싱 디그리가 이제 낮아진다, 제한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ext4의 이제 코얼리싱 디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베리어 FS의 코얼리싱 디그리인데 ext4 같은 경우는 스레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코얼리싱 디그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운드 트랜잭션의 취지를 아주 잘 살린 것이죠. 반면에 이제 베리어 FS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락업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락업 레이턴시가 길기 때문에 스레드가 늘어나도 코알리션 디그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F싱크의 레이턴시도 보면 이제 스레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트랜잭션의 그러한 코알리션 디그리가 늘어나고 트랜잭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커밋 타임도 같이 이제 레이턴시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스레드가 늘어날수록 이제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반면에 FS 같은 경우는 이러한 코알리션 디그리가 늘어나지 않으니 이제 스레드가 증가하더라도 이제 레이턴시가 늘지도 않고 이제 스루풋도 증가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저널링의 확장성 이슈를 해결하고자 CJ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JFS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FS 18년도에 나온 이 논문에 있는 듀얼 스레드 저널링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전에 문제로 말씀드렸던
했던 것처럼 듀얼 스레드 저널링을 쓰더라도 그런 트랜잭션 컨플릭트 같은 문제 때문에 확장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 아래와 같은 이 세 가지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닉 중 하나가 이제 멀티 버전 섀도우 페이징인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커밋을 할 때 항상 이제 섀도우 카피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트랜잭션을 하는 이제 그런 트랜잭션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트랜잭션에서 이제 P1, P2, P3를 커밋을 하면 이제 요 세 개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섀도우 카피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 2가 P1, P2를 접근하더라도 그냥 오리지널 페이지 캐시에 그냥 모디파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요 놈도 이제 커밋을 할 때 섀도우 카피를 만듭니다. 트랜잭션 3도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 블락될 필요 없이 실제 P1, P2에다 그냥 모디파이를 한 다음에 러닝 트랜잭션에다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그 섀도우 카피를 만들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니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섀도우 카피에 섀도우 페이지에 이제 맥시멈 개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퍼튜니스틱 코알리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법을 사용하면 사실 트랜잭션 커플링이 해결이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섀도우 페이지에 그러한 개수가 제한이 되니 이미 그런 이제 트랜잭션 컨플릭은 그래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락업 스테이트에서 그 트랜잭션 컨플릭이 발생을 하면 이제 코알리싱 디그리가 낮아지는 그리고 이제 이전 트랜잭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락업 레이턴시가 길어지고 코알리싱 디그리가 낮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기법의 이제 취지는 락업 스테이트에서 최대한 또 이제 코알리스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더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업 스테이트로 가게 되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 트랜잭션 안에 있는 페이지들이 컴플릭이 났는지를 확인을 하고 컴플릭이 났으면 이제 락드 스테이트에서 러닝 스테이트로 변경을 시킵니다. 러닝 스테이트로 변경을 시켰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파일 오퍼레이션을 또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고 이제 커밋 스레드는 이제 블락이 되는 거고 이제 이전 트랜잭션의 플러시가 끝나게 되면 플러시 스레드가 이제 그 자고 있던 커밋 스레드를 깨워가지고 커밋 스레드는 다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릭이 났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 컴플릭이 나지 않았으면 이제 커밋을 그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컴파운드 플러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커밋 스레드와 이제 플러시 스레드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밋 스레드는 DMA 트랜스퍼나 플러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디스패치만 쭉쭉쭉 해주는 놈이고 플러시 스레드는 이제 DMA랑 플러시를 해주는 놈인데 사실 이제 트랜잭션 간의 그런 퍼시스트 오더를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 중간에 이제 DMA랑 플러시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플러시 스레드는 이렇게 시리얼하게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플러시라는 것 자체가 매우 긴 동작이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 플러시의 그러한 아이디어는 이 플러시 말고 이제 캐시 베리어 커맨드를 쓰자라는 겁니다. 이 플러시 커맨드의 시멘틱은 이제 듀러빌리티를 보장하는 놈이고 캐시 베리어라는 놈은 앞뒤로 해가지고 퍼시스트 오더만 맞춰주는 놈, 보장해주는 놈입니다. 대신에 이제 캐시 베리어 커맨드는 이제 그런 오버헤드가 훨씬 작죠. 그래서 이 플러시 스레드는 어쨌든 이제 뒤에 딸린 트랜잭션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플러시를 할 타임에 뒤에 그 따라오는 커미팅한 트랜잭션이 있다라고 하면 플러시 대신에 이제 그러한 캐시 베리어 커맨드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뒤에 따라오는 트랜잭션이 없으면 이제 플러시 커맨드를 던져가지고 듀러빌리티를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 캐시 베리어 커맨드가 이제 끝났다고 그 트랜잭션이 리턴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던져진 이제 플러시의 리스폰스가 와야지만 그 전에 있던 트랜잭션이 다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시가 계속 밀릴수록 이제 이러한 트랜잭션의 레이턴시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시 하나가 달고 있는 그런 트랜잭션의 개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밸류에이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40개의 코어를 가진 서버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970 프로 SSD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970 프로 SSD는 캐시 베리어 커맨드를 지원하지 않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다른 여러 논문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캐시 베리어 커맨드의 오버헤드가 매우 낮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가 지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분으로는 이제 베리어 FS와 EXT4를 썼고 벤치마크로는 이제 아래와 같이 F싱크가 좀 들어가는 그런 테스트 워크로드입니다. 매크로 벤치마크의 이제 성능 추적 결과입니다. 워크로 ABCD 다 각기 다른 워크로드가 됐고 스레드를 늘려가면서 그 스루풋을 잰 것입니다. 이 파란 색깔이 이제 CJFS의 성능 측정 결과인데 파란 색깔이 다른 것보다 다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로 삼은 이 베리어 FS가 화면 쉐어드 워크로드에서 베리어 FS가 EXT4보다 이제 성능이 낮게 나오는 이 부분도 이제 트랜잭션 컨플릭을 해결하면서 더 높은 깔끔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이제 그러한 그 메서드마다 각 테크닉마다 이제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른 큐뎁스를 보여준 건데 CJFS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비교군들보다 다 큐뎁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이제 그러한 NVMe의 그런 밴드위스를 충분히 잘 활용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EXT4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시멈 큐뎁스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는 이제 아주 시리얼하게 전을 커밋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베리어 FS는 이제 맥시멈 큐뎁스가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리어 F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커런트하게 저널을 커밋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 컨플릭 때문에 사실은 그걸 잘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버전 섀도우 페이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당 컨플릭을 잰 것이고요. 여기 이제 V3, V5라고 있는데 이건 섀도우 카핑의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벌 듣는 거고 이건 5벌까지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벌만 둬도 이제 그 비교분에 비해 컨플릭이 나는 그런 카운트가 매우 줄게 되고 5개를 두게 되면 이제 최대 2개까지 2개 이하의 컨플릭 카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플트닉 코알리싱의 이제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이 코알리싱 디그리를 주고 있는데 검은 색깔이 이제 이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코알리싱 디그리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컴파운드 트랜잭션의 효과를 잘 살리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이제 스루풋도 기존에는 이 오퍼튜니티 코알리싱 기법을 쓰지 않으면 스피드가 늘어났을 때 스루풋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걸 쓰게 되면은 증가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파운드 플러시입니다. 컴파운드 플러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시 대신에 이제 그 비용이 작은 그 캐시 베리어 커맨드를 삽입을 한 건데 이걸 썼을 때 이제 최대 그 기본적으로 이제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컴파운드 플러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트랜잭션 컨플릭이랑은 무관하게 이제 성능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JFS는 기존에 이제 EXT4 저널링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리얼한 그리고 확장성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패스 18년도에 나왔던 이런 듀얼 스레드 저널링 기법을 베이스로 해서 베이스로 했고, 근데 이제 이 듀얼 스레드 저널링만으로는 트랜잭션 컨플릭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이 아래와 같은 테크닉을 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로 이제 코어가 이제 많아졌을 때 EXT4나 이제 베리어 FX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